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30만원 팔던 가게가 하루에 80씩 찍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원TV 황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다고 했던 30만원 팔던 가게를 어떻게 50, 80, 100만원까지 만들게 됐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 1대1 개인 미팅 할 때마다 제가 업종이라든지 상권 특성에 맞게끔 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장님에 한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100%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몇 가지를 바꿨는데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급상승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들은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30만원 선이면 평일 평균치가 되고, 주말에는 좀 잘 되는 매장들은 한 50에서 한 70만원까지도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가 월 매출이 2천만원을 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들 1명 또는 1.5명 정도 두는 매장을 예로 드는 겁니다. 2천만원 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바생들이 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매장이겠죠. 위치가 좋거나. 근데 대부분의 개인 카페들이 일반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자금으로 외진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호점은 위치가 좋은 데로 들어가서 장사를 했지만 2호점 같은 경우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198만원이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 보고 온다고 생각해서 알바생들 잘생긴 직원들로 8명까지도 깔아봤는데 매출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깨달았던 건 역시 카페는 위치, 이게 정말 평준화된 겁니다. 위치가 좋으면 일단 매출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몇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엄청난 노하우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 됩니다. 아유, 황 대표님, 남들이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요?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빨리 알려드리게 되면 이것만 듣고 나가시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먹는 메뉴를 팔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카페 상권에 보면 즐겨 드시는 메뉴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일단은 개인 카페고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입니다. 이 꼬락에서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매장을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매장들은 평수가 대체적으로 작을 거라고요. 25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홀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홀을 매출을 올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바로 배달입니다. 배달 매출로 일단 잡아줘야 돼요. 왜냐, 위치도 안 좋죠, 평수도 작죠, 홀이 없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홀을 늘리기보다 일단 배달 매출로 일단 매출을 쫙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부터 홀을 끌어올리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을 매출이 없는 매장들이 배달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일평균 매출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매장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배민, 키입니다. 그리고 카페, 패스트푸드를 쭉 보면 아주 매출도가 높고 배달 건수가 많은 매장들의 메뉴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햄버거가 있을 수 있고요, 샐러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빙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 뜨거운 샌드위치, 차가운 샌드위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인기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를 찾으십시오.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특별한 걸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거 하지 마세요. 독창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나가는 메뉴들을 비슷하게 만드십시오.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이 예를 들면은 와,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여름이라 빙수가 엄청 잘 팔리는데 빙수 매출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근데 이 빙수를 해야 될까요? 빙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빙 같은 그런 브랜드처럼 다양한 빙수 메뉴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 빙수를 세팅을 합니다. 먼저 요게 1번이에요.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걱정인 게 이거를 영상을 공개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따라할까봐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2번은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양산에서 카페를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선 대표님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 카페 창업이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빚을 얻어서 창업하는 것도 힘들고 구직난도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사람 채용도 안 되고 재료비나 이런 물가도 굉장히 올라서 우리가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경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님이 바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이 저희한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상승으로 우리가 가격 조정이 대부분 지금 다 들어간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매장에서 가격을 좀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님들의 지갑이 좀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산에서 메일을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우리 선 대표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력도 있고 매니저 경력도 있고 대리 운영자 경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도합 한 7년 정도 경력을 하셨는데 7년이면 좀 솔직히 상당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요 카페 창업할 때 경력을 쌓아두지도 않고 바로 창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을 경력 없이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사의 도움을 잘만 받으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컴포즈, 감성커피, 메가커피도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브랜드 선정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에 보증금 1000에 55만원의 상가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인테리어나 장비 이런 부분에 2천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규모 이 창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업에서 실패를 하지 않을까 규원TV 황 대표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고 중고 장비와 새 장비를 어떻게 나누어서 선택을 할까요? 원두 선택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인테리어는 저렴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이킹, 사이드 메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20대 여성분이 이거를 혼자서 다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멘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먼저 카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평상시 생각하셨던 부분의 이름, 부르기 쉬운 이름을 영문 또는 한글로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이 간판 이름이 너무 길거나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 부르기 어려운 것보다는 영어 이니셜을 쓸 때 반복되는 이니셜을 앞뒤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니셜 간판을 넣었을 때도 그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엄청나게 고민하다기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부르기 쉽고 내가 이런 이니셜 글자를 넣었을 때 좀 예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미 부여를 하셔도 돼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애플이라는 그 회사 이름을 질 때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름을 적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영어 사전 첫 번째 A라는 그 사전 이름에 애플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적고 나중에 좀 잘 되면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고유 간판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고 장비, 새 장비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신을 신품으로도 사보고 중고로도 사봤는데 제가 벌써 머신을 5대를 사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고 머신을 사도 좋아요. 신품을 사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중고 머신은요, 잘 고장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은 매장이 폐업을 하고 그게 장비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장비라고 보면 좀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돌아갔을 때 넘겨받는 거랑 장시간 멈춰 있을 때 제가 사서 갖고 와서 다시 가동시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장이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하이엔드급 머신을 써보지 못했지만 보급기 정도의 머신을 350만원 선, 400만원 선, 조금 더 싼 거는 290만원 선도 있는데 그 정도의 일반적인 보급기 머신을 사용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 주력 매출로 커피 관련 메뉴를 한 80% 이상의 비중으로 판매를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고가의 머신을 쓰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보급기 머신을 신품으로 구매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제빙기, 이 얼음이 나오는 제빙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여름이고 앞으로 점점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 제빙기의 필요성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빙기는 100kg 이상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품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빙기를 무려 7대를 샀는데 중고로 2대를 샀고 신품으로 5대를 샀습니다. 50kg짜리를 2대를 샀고 나머지는 다 100kg짜리를 샀는데 100kg짜리를 사도 얼음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 매출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메뉴를 하게 되는데 얼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빙기도 어느 정도 2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을 외부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한 봉지에 2,000원, 2,500원씩 하는데 그걸 10봉지씩 사면은 굉장히 중간 지출이 많아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빙기를 굳이 뭐 브랜드, 뭐 순행식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공랭식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상관없어요. 그냥 100kg짜리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제빙기를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빙기 용량은요 항상 빵빵하게 채워놓는 게 막상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빙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탁상용 빙수기를 제가 써보니까 참 이게 좋아요. 제가 그전에는 아이스캡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홀, 배달, 포장 이 판매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가 난 하면서 할 거야 라고 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현TV 황 대표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건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커피 전문점 창업 순위가 2위더라고요. 이게 5년 연속 3위 랭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커피 전문점을 제2의 자기의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라는 로망이 이 코로나도 누를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엑기스만 쥐어짜서 우리가 커피 전문점 카페를 차리게 됐을 때 망하지 않는 5가지 필승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리금 임대료가 있어도 1층 자리 좋은 자리,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가게를 오픈하자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금이 딸린다고 아니면 나는 마케팅 수단으로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리를 외면하고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건 일반적인 기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영상물입니다. 이런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1층은 아무래도 2층보다 유리하죠. 물론 임대료가 비싸고 적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차라리 자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2층보다 1층이 확실히 좋아요. 커피 전문점은 여러 면에서 1층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임대료 권리금 부분인데, 임대료 권리금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동선에 걸리는 자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권이요, 승패 한 70% 이상 좌우되는 건 상권 분석 도서에 나옵니다. 자리 잘못 정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무리 창업 박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A급 프랜차이즈들이 위치 선점 자꾸 하는 게 그런 유명 브랜드 간판을 걸어 놓고도 힘든 겁니다. 자, 결국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임대료 권리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1층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에 점포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본인 성격에 어울리는 종목과 프랜차이즈 개인점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를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성격이 약간 게으르고 미루는 거 좋아하시고 약간 우유부단하다, 뭔가 혼자 추진력이 없어, 근데 내가 카페가 하고 싶긴 해, 이런 분들은요 절대 개인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망하시려면 A, B 하셔야 됩니다. A, B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브랜드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슈퍼바이저들이 굉장히 매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는 건 결국 귀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망하겠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개인점은요,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혁신해가고 내 브랜드를 만들므로써 내가 어떤 목표 달성,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독창적으로 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주도적인 B형 성격,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B형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개인점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을 누군가에게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아, 남들이 다 개인점 하니까 나도 개인점 할 거야, 포업 나잖아, 이게 아닙니다. 그 돈 다 잃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번째는 본인 성격에 맞는 개인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창업하시면 워라벨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인생에 워라벨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특히 카페를 오픈을 했을 때 내 카페 일상과 나는 이거를 완전히 잊고 휴식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도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일반 직장처럼 창업을 생각하면 완전히 큰 오산인 게, 이 개인 사업은요 직장하고 완전 달라요. 직장은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 가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창업 시장은 절대 내가 빠지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장님 같지가 않아요, 절대. 사장님이 매장에 등한시하는 순간 고객 이탈, 매출 감소, 폭망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워라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창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내내 가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잠시 가게를 떠나서 어딘가에 힐링하러 간다 하면 어디 카페 가서 어떤 커피를 먹어볼 거야, 어떤 음식을 먹어볼 거야, 어디를 다녀볼 거야 하면 그게 결국은 다 내 가게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가셔야 되며,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창업가의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도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롱런 하시는 분의 공통점을 보면 일과 휴식이 어느 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장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면 워라벨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카페를 시작하시면요 1년 동안은 월급이 없다 생각하십시오. 무급으로 1년 동안 일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오픈과 동시에 낼 걸 내야 되고 내가 근로자처럼 한 달에 150, 200씩 가져가야 되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 롱런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자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처음에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건
새로운 장비와 인테리어, 그리고 나. 이게 단데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손님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턱이 달아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매장이라는 소문이 돌 때까지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쏟아 붓는데 내가 가져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내 월급 따박따박 나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원TV 황 대표입니다. 자영업 카페 창업을 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들, 그런 모든 현실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경험을 토대로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은 직장인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해진 휴무도 없고 개인 시간도 없고 모든 에너지를 가게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당연히 수입 보장도 되지 않죠. 체력 소모 또한 엄청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연차별로 어떠한 현실이 벌어지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초창기 1년차가 되면 생존 확률은 90%입니다. 이 시기 때는 누구나 다 착각에 빠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처음부터 6개월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 때는 매출이 제법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매출이라고 착각에 빠지죠. 기분이 몹시 업돼 있고 들뜬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매장에 많이 와요. 기본기만 있고 상권, 입지 분석, 그리고 어느 정도 전략만 갖추어졌다면 제법 장사가 잘 됩니다. 아주 큰 꿈을 꾸게 되죠. 이 시기 때 내가 장사를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좋고 깔끔하고 숟가락 젓가락 빨대까지도 깨끗해 보여요. 이 시기 때는 1, 2년 차 때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2, 3년 차 이 시기 때는 현실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생존 확률 40%, 체력이 고갈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금 문제, 직원 문제, 개인 시간 전혀 없죠. 매출은 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가 이제 노후화 곡선에 진입합니다. 경쟁업체가 슬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지인들, 친구들의 발길이 점점점 끊기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외롭기 시작한 고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할까? 아니면 때려칠까? 대출을 받아서 지속하기로 결정하죠. 3년차, 5년차에 접어들면 생존 확률은 20%가 됩니다. 여러분은 3년, 5년차에 접어들고 폐업하지 않았다면 상위 20%에 든 겁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여기까지 왔다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도방에 가게를 내놨는데 안 빠지는 경우, 이거는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법 장사를 잘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장사의 소질이 있거나 저처럼 운이 좋거나 어찌됐든 간에 매장을 이 정도까지 끌고 왔다는 건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실력으로 끌고 나왔다고 전제하고 영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기 때는 3년에서 5년 차가 넘어가면 아주 골수단골들이 제법 생겨요. 이 골수단골들이 많다는 거는 매출의 기복이 적다는 거겠죠.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어집니다. 현실을 알게 되니까 소비 습관도 알뜰해지겠죠. 그러나 시간과 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5년 차가 넘어가면 2호점의 꿈을 슬슬 키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4년차, 5년차 때 힘들었던 이유는 경쟁업체가 많아지고 인테리어가 노후화가 되고 메뉴가 식상해지고 오던 손님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바꾼다고 하더라도 식상해져요. 메뉴도 그렇고 매출이 슬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골들이 쌓여 있어서 기복은 적지만 전체적인 곡선은 하향세를 그리게 됩니다. 보통 창업한 다음에 3년 넘어가면 보통 매출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시기 때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다시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힘들거든요. 파는 방법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에서 7년 차가 되면 생존 확률은 10% 미만이 됩니다. 여러분이 7년 차까지 버텨줬다면 베스트 인정하겠습니다. 요 시기 때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증명이 됐다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 빚을 얻어서 7년 이상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마음과 모든 부분이 지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7년 차가 넘어가면 좀 더 탄탄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고민하게 되죠. 7년 차가 넘어가면 중간 지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어놨던 돈을 이 시기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매장이 녹슬게 되고 뽀사지고 갈라지고 파손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짝도 이 시기 때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장비도 교체해줘야 되고 부분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잘 나오던 스피커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7년차가 넘어가면 손님층도 싹 바뀌게 돼요. 물갈이가. 그래서 못 보던 손님들이 들어오고 예전에 자주 오셨던 손님들은 어리다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죠. 주인은 7번의 계절을 겪었기 때문에 노련미가 급 상승하게 됩니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1년차부터 7년차까지 체감적으로 와닿으십니까? 자영업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생존 게임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므로 멘탈을 키우세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내 매장도 성장하는 법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 6가지에 대해서 읽고 있을 때 가슴속으로 한 번씩 새기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규원TV 황 대표입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장사라는 직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에 경쟁자가 상당히 많은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장사를 잘 하기 위한 방법, 우리 가게가 따뜻한 기운으로 넘쳐나는 방법, 이 장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 장사의 본질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그 본질, 첫 번째는 자존심을 버려라입니다. 뻔한 얘기겠지만 사장이 되다 보면 자존심을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때로는 사장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손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내 가게 우리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툴툴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되받아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장사를 하면서 사장이 자존심을 세운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 음식에 대한 자존심은 필요하겠지만 손님에 대한 자존심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존심만 버리게 된다면 손님에게 한없이 친절하게 되고 손님의 불만도 어느 정도 미소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이 장사라는 서비스 직종에 들어선 이상 자존심은 버리고 들어가는 게 현명하고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사를 시작하면 자존심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데요. 출근과 동시에 나는 연극 배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장사는 사장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때로는 개그맨 같아야 되고 때로는 액션 배우 같아야 되고 손님이 얘기할 때 공감대도 형성시켜 줘야 되고 손님이 벌레 잡으러 달라고 그러면 과감한 액션 배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무서워도 징그러워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우울할 때는 웃겨주기도 해야 합니다. 뭐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필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장과 그런 요소가 없는 사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로 성공한 사장님들, 굉장히 유명하신 유명인들도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려면 출근과 동시에 나는 연극 배우다 라고 생각하세요. 집안일, 돈 문제, 또는 친구와의 문제, 개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 표정을 손님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직원을 야단치다가 내 감정이 굉장히 극한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손님이 뭘 달라고 하면 그 감정이 손님한테 그대로 갑니다. 뭐요? 뭐 드릴까요? 아, 그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극 배우는 이쪽에서 화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부르면 바로 네! 하고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연습이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려면 사장님은 이제부터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마음 편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동작과 액션, 내 모습, 표정, 모든 것들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리액션이 있고 멋있는 동작으로 커피를 내린다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 이게 뒷모습으로 봤을 때 장비를 다루는 게 능숙하고 멋있고 유니폼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유니폼, 앞치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요소를 가미시켜 주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착용하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부시시 출근하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포마드 머리를 한다던가 머리를 펌을 한다던가 왁스를 바른다던가 이런 모든 부분도 손님들이 지불하는 음식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 매장이라는 무대 안에 올라와서 손님들한테 모든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손님들이 날 보고 있어, 내가 편한 위주로 가는 게 다 정답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사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과 동작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눈웃음과 입가의 미소만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부를 때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굉장히 무뚝뚝하다는 거. 아이고, 크리스마스 장식하지 말고요. 그 돈으로 이거 하시면 지금 매출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이 장사 안 된다고 메일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대표님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저도 장사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나름 여러분의 대표님들의 메일을 좀 정리를 해서 해결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12월달, 이제 1월달 넘어가면 이 시기 때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이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분명히 매출이 2배 이상 상승될 겁니다. 하루에 매출이 3만원 나온다, 5만원 나온다, 10만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사 안 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 때가 되면 대표님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지 아니면 던질지. 어차피 5만원, 3만원 정도 나오는 현 시점의 매출이라면 대표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끌고 나가서 부채를 더 얻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영업의 길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버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황 대표처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각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대표님들은 주변에 대표님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좀 위에 있는 그런 멘토분들을 빠르게 만나야 됩니다. 만날 분이 없다 그러면 책이라도 읽던지 유튜브 강의를 듣던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책을 읽던지 여러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그분들과 접점을 형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13년 정도 장사를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능성이 이 높은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평수가 15평 미만이고 입지가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요, 솔직히 마진율을 좀 낮추고 무조건 배달로 가셔야 합니다. 왜 15평도 안 되고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매장이 홀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장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손님들이 그 매장 가서 홀에 앉아서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런 매장보다 20평, 30평, 40평 이런 매장들 많은데 거기 가서 느긋하게 커피를 드시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소형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배달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대표님, 본인이 하고 있는 메뉴 절대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먹힌다니까요.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그 실력이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정도의 소형 평수라면 소형 평수에서 매출이 높은 매장들을 무조건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매장에 커피 냄새 대신에 떡볶이 냄새 나는 게 싫다고요? 그럼 대표님 가게 접고 회사 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 지금 대표님은 소형 평수 10평 미만의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린 다음에 40평 홀 위주의 매장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끝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더 스텝을 올라가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의 위치에서는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님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가기 싫으면 영상이라도 보십시오. 저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5만원 파는 매장이 있다고 봤을 때 2주 정도 문을 닫으면 손실액이 60만원입니다. 그 60만원 2주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2주 문 닫고 차라리 메뉴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메뉴 전수 창업이 만약에 200만원이다. 그거 받고 시작하면 그 60만원 순식간에 회복합니다. 그 60만원의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만원을 30일 내내 팔지 내가 2주를 문을 닫고 60만원 포기하고 좀 더 나은 나의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베팅하겠다. 저도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지만 퀀텀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도약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13년 동안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담은 클래스 강의를 론칭했습니다. 클래스 U에서 50강의 모든 노하우와 꿀팁들을 담아냈습니다.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임대료가 낮은데 왜 이렇게 음료값을 비싸게 받으세요? 월세가 100만원도 안 되는 매장이 무슨 아메리카노를 3,800원씩이나 받습니까? 월세가 40만원인데 아메리카노를 3,500원을 받아요. 이게 정말 제가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물론 뭐 재료비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월세 18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 가게들도 아메리카노를 3,5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님이라고 봤을 때 월세 40만원짜리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그 매장이 좁거나 뭔가 불편하니까 4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를 가겠냐는 거예요. 대표님, 이 40만원의 월세에서 10명의 손님한테 남길 생각 하지 마시고 객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내리고요, 전략을 바꾸세요. 최소한의 장비는요, 구매하십시오. 빙수기요, 중고로 1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저 싼 거는 7, 80만원도 있어요. 이거 좀 사세요. 그냥 카드로 10개월 하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뽑는다니까. 왜 이걸 아끼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장비를 사세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잖아요. 제빙기랑요, 빙수기는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사계절, 제철 과일 이런 빙수만 해도요, 대표님 월세 80만원, 100만원은 그냥 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매출 50만원 이상을 올려준 매장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지금 시기에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계절에 따라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딸기 계절입니다. 빨개야 돼요. 배달의 민족 그 메뉴판이 빨개야 돼요. 배너도 빨간색이 나와야 되고, 일단은요, 딸기는요, 여자 손님들이 디저트 메뉴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혹시 본인 매장이 딸기 관련 메뉴를 지금 내지 않았다, 이건 정말 게으른 겁니다. 딸기 주스, 딸기 크로플, 딸기 와플, 딸기 빙수, 정말 매출 엄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일평균 매출이 150에서 170만원 나와요. 개인 카페인데 지금 딸기가 시작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매출이.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똑같이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조회수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놔뒀을 때 좋아요나 조회수 없으면 삭제할 겁니다. 어느 정도 보다가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이거 공유하기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유료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배민에요, 사장님 한마디 공지란 있죠. 거기에 빨리 딸기 빙수, 딸기 주스, 딸기 관련 메뉴로 도배를 하세요. 딸기 관련 메뉴들로 일단 그 라인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직접 찍기 힘들면 네이버에 그냥 이미지 사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붙이세요. 저작권?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그냥 걸리면 빼면 됩니다. 그냥 일단 붙여서 빨간색으로 예쁘게 만드시고 딸기 주스, 딸기 쉐이크, 생과일 막 잔뜩 올려갖고 꾸미세요. 일단 1번입니다. 2번, 배달의 민족
대표 메뉴 있죠? 거기에 이제 딸기 관련 메뉴들로 몇 개 구성을 하세요. 그리고 맨 위에 상단에 올려야 그 제목 위에 뜨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맨 위에 상단에 딸기 관련 메뉴를 올리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딸기 빙수 이런 걸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딸기가 지금 500g당 11,000원 하다가 막 7,000원까지도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딸기 주스 한 잔에 6,000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요. 재료비가 떨어지면 딸기 주스 한 잔짜리도 만들고 딸기 주스 세 잔짜리도 만들고 딸기 주스 5잔짜리도 패키지로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한 잔이면 6,000원, 뭐 세 잔이면 6, 3, 18, 18,000원인데 15,000원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서 대량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점심시간 때 굉장히 잘 팔려요. 심야 시간대나. 왜냐면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딸기 빙수, 제가 지난번에 팥빙수로 빙수 매출만 2천만원 올렸다고 했죠. 지금 딸기 빙수도 폭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클래스 U 제 강의에서 이걸 공지를 해놨는데 1+1 이 레시피는 레시피 같은 거 궁금하면 그쪽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딸기 빙수도 1+1으로 전략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하나 파는 것보다는 1+1 전략으로 팔아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진은요 조금 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입구 앞에 배너 있죠? 이거는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 천가리 하는 거 주기적으로 바꿔야 돼. 이거 인테리어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배너를 기본적으로 3개씩 세워놓는데 대표님 디자인할 줄 모른다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준마 디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데 네이버에. 그런 데 검색한 다음에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기성품으로 골라서 우리 매장 상호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매장 안에 POP 벽면에 붙이는 거 예쁜 거 있죠? 그것도 거기 다 있어요, 기성품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으시죠? 거기에 매장 홍보를 꾸준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배민, 배달의 민족 사장님 한마디 공지란에 일단은 딸기 관련 신메뉴, 메뉴가 기존에 있다면 거기에 사진 넣으시고, 두 번째, 대표 메뉴 라인, 배달의 대표 메뉴 라인에 딸기 관련 메뉴들 넣으시고, 1번 제일 첫 번째 것도 딸기 관련 메뉴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딸기 빙수 할 줄 아시면 1+1 이벤트, 지금 딸기 빙수 겨울이라 빙수 배달 안 된다고요? 저희가 빙수 배달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클래스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 시간대 공략하시면 매출 10만원 찍는 매장들 하루 매출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배너 기성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너 교체하시고, 매장 안에 POP 사진이 있어요. 손님들이 음료 주문합니다. 붙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대표님 홍보 채널이 있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올리세요. 어차피요 주변 카페들 게을러서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구독자가 11,0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하시면 그들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메일 보내시고 제가 전화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대표님 지금 매출 올리셔야 합니다. 일매출 5만원 3만원 나오면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매장 빠지지도 않아요. 뭔가 지금 겨울, 지금 12월달 매출 엄청나게 띄워야 되는 시기예요. 12월, 1월, 2월까지. 그러니까 대표님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근무, 장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노력하는 건 대표님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조력자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한 자리에서 최소 7년 이상 그 점포를 운영하셨던 분, 그리고 그분 중에서 한 개의 점포가 아니라 다점포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원TV 황 대표입니다. 제가 만약에 13년 전 다시 창업을 시작한다면 이걸 꼭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6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어느덧 창업한 지 13년째 매장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일까, 내가 이걸 조금 준비했으면 아마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들이 저도 지금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을 얻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아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빵 디저트를 배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왜 커피 전문점을 차리려면 왜 바리스타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먼저 해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리스타 학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라면 제빵 디저트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국비로 100% 지원되는 교육이 아니라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좋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립학원 중에 보면 디저트나 제빵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 학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라면 거기 들어가서 2군데 정도 다니면서 디저트와 제빵을 좀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게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이유는 장사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음료 개발은 생각보다 쉽거든요. 해보시면 압니다. 저 13년 됐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요. 제가 말씀 정확하게 드리자면 음료 개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디저트가 어려워요. 디저트가. 이게 남의 가게에 있는 거 사진 찍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테일한 여러 가지부터 이런 소스 배합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디저트 전문 학원을 다닌 사람과 혼자 독학으로 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학원보다는 디저트, 제빵 이쪽 교육을 꼭 받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관련 공부를 조금 하고 했으면 더 수월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엄청 많이 냅니다. 그게 엄청나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됩니다. 저도 부가세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지만 이 부가세라든지 이 절세하는 거, 자료를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기준 범위가 올라가게 되면 복식기장해서 이제 세무사에 세무기장료를 내고 이제 맡기긴 하는데 기초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세무사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기장료를 내고 맡기긴 하지만 같이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세금 관련된 책을 한 4권, 5권 정도 사서 한 12,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를 소설책 보듯이 한 번씩 쭉만 훑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교육 이수 안 하고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후회됩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센터 교육을 꼭 들어가십시오. 이 소상공인 센터 교육을 들어가면요, 거기서 아주 값비싼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좀 큰 본사에 들어가서 대표님과 1대1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요,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성공 사례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실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바리스타 학원보다 100만 배는 낫습니다. 이런 교육도 안 받고 창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고, 이런 교육이 정말 우리가 장사할 때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센터 교육 1년에 몇 번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이수하십시오. 젊은 친구들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좋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제 또래라든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써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학원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커피 머신이 이런 거다, 샷은 이렇게 내린다, 그라인더가 뭐다, 스팀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할 줄